당장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버리시고요. 저희는 정신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분께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헤어지세요. 안녕하세요, 두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고민 상담을 진행한다고 문을 내렸었는데 그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을 아주 기깔나게 한단 말이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고정 댓글에다가 타임라인으로 고민을 정리해놓을 건데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 댓글을 확인하면서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착한 남자를 만나면 너무 질려요.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연인데요. 저의 이상형이 착하고 다정하고 센스 있고 잘해주고 그냥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가 만난 모든 남자들은 그냥 다 나쁜 남자예요. 사실 사람은 나쁜 남자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맨날 데이는 연애만 해왔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고친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냐? 그런 남자들만 만나서 데여요. 그냥 계속 데이고 데이다 보면은 언젠가 진짜 그때 나한테 잘해주던 좀 재미없긴 한데 그 착한 남자가 생각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까지는 이건 꼭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데 끌리지도 않은 남자를 억지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냥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되면은 치유해지는 아주 착한 남자를 알아보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남친은 너무 무뚝뚝한데 저는 완전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서운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서운해져요. 표현을 안 해주는 남자친구 너무 서운한데 말해도 안 고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답해 방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표현을 잘해주고 그냥 맨날 사랑한다 해주고 맨날 예쁘다 해주고 맨날 귀엽다 해주고 맨날 나만을 바라봐주고 이런 남자가 이상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자분들 같은 남자만 만났어요. 전 연애를 할 때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다 너가 너무 좋아 이걸 365일 외치는 사람인데 사실 이 표현을 할 때 무언가를 바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그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은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서 10이라고 쳐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 3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리 맨날 제발 표현 좀 잘해달라고 서운하다 하고 맨날 백날 첫날 말해도 얘네들의 그 잘해주는 디폴트 값과 그 표현해주는 디폴트 값은 정말 끌어를 해도 안 와봐 6? 근데 기본 성향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표현을 잘해주고 숨겨주고 세심한 성격인 것처럼 사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마디로 안 맞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 저희도 지치지만은 그걸 듣는 상대도 사실상 지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남자친구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얘가 표현을 진짜 한 3만큼만 해줘도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실 받아들여도 사람이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갑자기 어떤 날은 표현을 안 해주다가 어떤 날은 막 날 잡아서 표현을 너무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러는 순간 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네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기분이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죠. 저희는 정신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애는 물론 정신병을 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안 고쳐져요. 잠깐은 노력해서 며칠은 사랑한다 표현을 잘해준다 해도 이걸 뭔가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얘네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이런 성향인 걸 어떻게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 성향은 사실 안 바뀌어요. 그냥 이런 표현 부분에서 아예 그냥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아기 강아지를 만나보도록 해요. 지금 현 남친이랑 사귀고 있는데요. 현 남친이랑 사귀기 전에 잠깐 2-3주 정도 만나던 애가 있는데 걔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걔한테 받는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 헤어지자 했었는데 현 남친은 절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저에게 서운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하는데 전 남친은 너의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바뀌겠다며 그런 말들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웠고 계속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매우 고민이에요. 그 애가 계속 생각나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3주 만난 전 남자친구를 안 좋아해서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는 뭔가 사연자분한테 계속 무언가를 고치라고 하고 하지만 그 3주 사귄 그 전 남자친구는 사연자분한테 맞춰서 바뀌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착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바꾸겠다 하는 그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이 이제야 떠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 사연이 애매한 게 그 전 남자친구분은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헤어진 상황이라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더군다나 3주밖에 안 만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일단 전 애인이 생각난다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현 남자친구는 일단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저 같으면은 솔직히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연락을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진 않았지만은 전 연락한 걸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연락을 함으로써 상대한테 표현을 한 것 자체만으로 마음 정리가 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뭔가 그때 연락해볼걸 이라는 후회가 안 남아서 현 남자친구를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연락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언니 내년에 드디어 20살인 고3인데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는 다 정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 너무 걱정돼요. 20살이든 21살이든 아직 애기겠지만 19인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라 어른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 너무 걱정이 가득해요. 언니의 이야기와 팁이 궁금해요. 저도 성인이 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사람이긴 하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20살 너무 재밌고 네, 그냥 너무 재밌는 일밖에 없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20살은 저는 정말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진짜 너무 열심히 놀았었는데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지금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를 정했다 했잖아요. 그냥 가고 싶은 학교를 꼭 갈 수 있게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후회 없게 20살의 멋진 나를 위해서 반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11개월 만에 재결합한 커플인데 너무 친구 같아요. 친구 같은 연애? X. 그냥 친구 느낌인데 괜찮은 걸까요? 둘 다 느끼는 문제고 원래도 친구 같은 연애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실게요. 일단 사람들마다 원하는 약간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완전 친구 같은 연애를 또 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연애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지만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문장이 둘 다 느끼는 문제라 했잖아요. 지금 둘 다 이 너무 친구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색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게 만약에 고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질지는 몰라도 이미 너무 편해지고 너무 친구 같고 다시 설레는 관계로 돌아간다? 이건 저는 불가능인 것 같아요. 11개월 만에 재결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11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그냥 이런 서사 같은 게 너무 아깝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사실 모든 연애와 모든 인연은 아쉽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헤어지는 게 당장 너무 후회가 남을 것 같다 하면은 전환점을 찾아서 뭔가 너무 이렇게 동네에서만 데이트를 했다 하면은 예쁜 곳에 놀러도 가보고 새로운 좀 이색적인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세요.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사귄 지 100일 됐는데 다음 달에 남친이 입대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제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헤어지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헤어져야 하나요? 동갑 구독자인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사귄 지 100일 됐다는 거는 3달? 4달 전에부터 사귀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친구분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입대해. 하지만 사귀기 전에, 그러니까 썸 타기 전에 연락을 할 때부터 곧 입대인 걸 알고 사귀신 거잖아요. 그때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다 각오를 하고 사실 사귀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리고 싶은 게 제가 군대를 비록 한 달밖에 안 기다려보긴 했지만은 제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기숙사, 축구부, 군대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관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한들 연락이나 만남의 제약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내가 일방적으로 다 맞춰야 돼요. 군인들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너무 안 오고 휴가 너무 안 오고 외출 외박 이거 어떻게 기다려. 사연자분 헤어지면은 후회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고 대신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잘해주는 행동이 군대를 가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변한다면은 정말 가차없이 헤어지셔야 됩니다. 100일은 사실상 100일까지 안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믿지 마시고 하지만 내 남자친구인데 믿어야지 어쩌겠어. 그냥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군대를 기다린다라는 그 한 문장에 갇혀 사지 마시고 본인 현생을 살면서 우리 둘 다 같이 열심히 살면서 만날 날을 기다려야지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 달에 군대를 간다고 했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군대에 대한 사연인데요. 군대 간 남자친구가 연락이 너무 안 돼요. 한두 시간 터는 기본에 폰 내기 전에 말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두킹님이시라면 서운하신가요?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네요. 당장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기다리는 것 자체를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에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군대에 있는데 어쩌겠어. 사귀어야죠. 기다려야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연락이 한두 시간 텀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잠깐 뭐 선임들이 불렀을 때, 선임들이랑 같이 풋살을 하러 갈 때, 뭐 동기들이랑 뭔가를 하러 갈 때, 나 잠깐 갔다 올게 라는 이 한 문장을 보내는 데는 제가 지금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나 지금 선임분들이 불러서 다녀올게 기다려. 이거 한 문장 보내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냥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집시다. 헤어지고 형님이라면 서운하신가요? 라고 했잖아요. 전 서운한 게 아니라 기다릴 가치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서운한 거는 대화를 하면은 풀릴 수가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다, 뭐 정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저는 소생이 불가능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에서도 정말 잠깐의 짬을 내면서 연락하는 남자도 있는데 굳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어지세요? 19살인데 남친이랑 거의 4년을 만났어요. 대학 가면 헤어질 거다. 우린 결혼 안 된다 이러는데 전 못 헤어지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은 지금 당장 헤어지자고 하던가 뭔 대학 가면 헤어질 거다. 우린 결혼은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던 친구들이 사실 대학을 가면은 많이 헤어지는 건 사실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뭐 같은 학교든 동네든 붙어 있다가 대학교를 가면은 새로운 사회에 온 거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근데 헤어질 거다라는 말을 왜 남자친구가 지금 당장 그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라면은 상대 입에서 헤어진다라는 그 네 글자가 나오는 순간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정병이 와가지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얘를 못 만나겠고,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이랑은 굳이 만날 필요를 못 느끼겠고 4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40년을 같이 함께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헤어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분 그런 말을 왜 하셔서 이렇게 우리 예쁜 사연자분을 이렇게 저한테 고민 상담까지 보내게 하신 거죠? 잘합시다. 축구선수 썸남을 둔 사람입니다. 그 상대와는 고등학생 때 어쩌다 알게 된 사이였고 아직 유명한 리그나 팀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제가 그 상대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제가 19살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전 다음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접고 지냈었습니다. 이 상대방이 아마 연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 지나고 그 아이가 현재 소속팀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축하한다는 연락을 제가 먼저 보냈어요. 그렇게 연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나 잘 지내냐면서 밥 한번 먹자 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연락을 다시 시작하며 썸 단계로 발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전입니다. 만나고 초반에는 연락도 빠르고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은 훈련 끝나고 갔고 어쩌다 훈련 없는 날에는 무조건 만나고 그랬는데 그 애가 프로에 빨리 데뷔한 편이 아니다 보니 연애가 좀 부담스러운 건지 시즌이 진행되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렵게 되더라고요. 시즌 중간에는 매일매일 하던 전화도 이틀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다 보니 서운하다 토로하기에도 애매하고 프로 첫 시즌엔 적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 너무나도 알고 그 애가 축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한 번 잘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한 번 실수한 거로 얼마나 아쉬워하고 자책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썸만 1년째인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 팀에 후배도 생기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적응했을 그 애를 믿어보며 그냥 제가 만나자고 고백해볼지 아니면 그냥 서서히 멀어지고 좋은 누나 동생으로 지낼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지쳤거든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1년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랑 연락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 썸 적정 기간이라는 게 다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썸이 정말 2주, 3주만 돼도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훈련 때문에 바쁘다 어쩐다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던 그 친구랑은 물론 나중에 사귀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 새끼가 레전드여가지고 이 친구도 썰에 한번 출연할 예정인데 아무튼 걔가 썸을 타는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정말 저한테 진심이었어가지고 기숙사를 살고 매일매일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끝나고 새벽에 학교 탈출해서 일주일에 5번씩 택시 타고 저를 보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연애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바쁠까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보다 바쁜다 한들 남자들은 자기가 좋으면은 그냥 이 사람을 당장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1년 동안 끄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어서 연애를 내가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연락을 끊어야지. 얘는 뭐 1년 동안 질질 끊는 게 무슨 여자를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긴 부담스럽고 뭔가 놓치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붙잡아 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연애를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쳤다고 하셨잖아요. 고백해볼지 아니면 그냥 서서히 멀어지고 좋은 누나 동생으로 지낼지라고 하셨는데 고백을 안 하고 서서히 멀어지면은 좋은 누나 동생은 이미 되기가 글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썸을 탔는데 어떻게 좋은 누나 동생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길게 고민 신청을 할 정도면은 지치고 많이 지친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겉으로는 친구 관계일지 몰라도 이거는 연인이 아니면 답이 없다. 그냥 고백 공격을 합시다. 차이더라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지금 사연을 본 즉시 당장 전화를 거셔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운동 핑계를 대면서 조금 더 연락을 해보자 뭐 이런 핑계를 대면은 조금 더라는 그 질질 끊는 거 더 반복하면은 그냥 끝내세요. 어차피 안 사겨요. 여기 똑같은 사연이 또 있네요. 썸남이 고백을 안 해요. 썸 탄 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 확실히 썸을 맞는 게 매일 보고 싶다 좋아한다 하면서 자기는 신중한 타입이래요. 저도 그래서 기다렸는데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전화도 매일 하는데 심지어 뽀뽀도 했습니다. 신중하다면서 무슨 뽀뽀를 하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가 좋지만 사귈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장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당장 사귀고 싶지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말은 주기 싫고 내가 갖기 싫다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한 말이기 때문에 당장 거르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근데 이미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당장 거르겠어요. 그냥 일단 축구 선수분이랑 연락하시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당장 고백 공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고백 공격을 했을 때 예스가 아닌 하지만이라는 그 하지만 벗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당장 그냥 버리세요. 전체 사귀는 방법 좀요. 20년 인생 모쏠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걸 못하겠어요. 꿀팁 부탁드려요. 저는 마음에 들면은 그냥 바로 직진을 합니다.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채가면은 끝난 거예요. 다가가는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다가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성격이 내가 아무리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대가 내가 좋다고 하면은 굳이 마다할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용기를 내고 직진을 해보자. 안 되면 내가 싫다면 냅다 사귀자 라고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연락을 무조건 먼저 해보세요. 인스타 팔로우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인스타 팔로우를 먼저 건다던가 인스타 팔로우는 되어 있는 상태면 스토리 답장을 자연스럽게 보낸다던가 오늘의 미션은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어떤 연락이든 보내봅시다.
아시겠죠?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DM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올해 고3이 된 19살입니다. 제 고민은요, 19살 동안 모쏠이라는 거예요. 중학생 때까지는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고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롭고 연애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안 해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들 잘만 사귀고 다니는데 왜 저만 못 사귀는 걸까요? 제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 느껴져서 속상해요. 그리고 언니 요즘 제 최애 유튜버예요. 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 항상 행복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20살, 19살 모쏠이라고 하는데 저도 21살이지만은 똥차 썰들만 풀잖아요. 저도 사실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준이 이후로 2달 이상 연애를 해본 경험이 0번입니다. 차라리 모쏠인 게 나을 지경이에요. 저희는 아직 어린 나이라서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을 거고, 제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매력이 정말 충분히 넘쳐나는 사람이실 겁니다. 매력이 없다는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마. 외롭고 연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외로울 땐 연애를 하면 안 돼요. 뭔가 너무 공허하고 누군가랑 당장 만나고 싶고 이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사실 생겨날 거예요. 저도 생길지 모르겠긴 한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왕 연애하는 거 상대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나도 그 사람을 맞는 멋진 사람이어야겠죠. 우리 같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좋은 남자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한 점은 화이팅! 나도 화이팅! 언니 완전 파워 이 같아서 친구 왕창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ESFP잖아요. ESFP라는 말을 정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친구가 많을 거라고, 그냥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너 진짜 친구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친구 수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칠 때 전화 당장 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저는 성공한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려면은 사실은 친구에 너무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제일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너무 좋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저 자신한테 제일 의지를 많이 합니다. 자신을 제일 가꾸고 제일 자신을 아껴주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약간 여유로운 상태면은 좋은 사람들만 계속 내 주변에 있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외모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자존감이 내려가요. 두끼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외모 콤플렉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길에 지나다니는 평범한 그냥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을 세우는 데에는 외모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냥 주변 사람들과 그냥 저의 삶에 만족을 하는 거지, 이 얼굴이라는 그 외모에 집중이 되는 순간 예쁜 사람은 한없이 많고 정말 예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세상 연예인도 있고 이 사연을 보낸 사연자분님대로 예쁠 거예요.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미 너무 충분히 예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름도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저랑 같이 해보도록. 저도 요즘 사실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거울을 볼 때만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예쁩니다, 진짜로. 거의 1년 만난 남자친구랑 제 권태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사귈 때 진짜 잘해줬었는데 제가 잠시 익숙함에 속아서 너무 큰 상처를 줘버렸어요. 절 다 잊었겠죠?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절 다 잊었겠죠? 라는 질문에 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년을 만났는데 한 달 만에 여자친구가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라 일단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가 결국엔 질려서 헤어진 거잖아요. 진짜 잘해준 사람들은 후회가 안 남아요. 진짜. 이번 기회에 이런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다시 또 이거보다 더 배로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 염탐하지 마시고 이 남자친구랑 새 여자친구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남자친구를 차단을 그냥 하시고, 안 그러면 계속 들어가 보잖아요. 이건 제가 그러거든요. 다음 벤치를 놓치지 맙시다. 평소에는 너무 다정한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잠수를 타버려요. 제가 사실 불안형이고 남자친구는 회피형이라 이럴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떠나갈까봐 무섭고 지쳐요. 갈등만 없을 땐 너무 잘 맞고 서로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자주 싸워서 너무 힘드네요. 싸울 때마다 시간 가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시간 가지는 것도 남자친구가 원해서 가지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보는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회피형은 정말 너무 상대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던가 정신병이 오잖아요. 불안형이 아니던 사람도 생겨요. 갈등만 없을 땐 너무 잘 맞고 서로 많이 좋아한다. 너무 잘 맞고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잘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헤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면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사실 사람이 헤어지는 거거든요. 헤어지고 안정적이고 조금만 사연자분이 서운해하고 그러면은 도망가버린 남자 말고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달래주는 남자친구를 만납시다.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망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면 당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를 떠나간 그런 인연들까지 너무 생각을 해버리면은 마음에 병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들을 온전히 인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떠나간 인연들은 그냥 잘 가라. 나랑 그냥 인연이 아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떠내보내면 됩니다. 저도 인간관계에 너무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은 진짜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대학 가면은 이게 다들 대학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매일매일 만났던 친구들이랑도 사실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잘 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보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친구들만 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들은 그냥 시원하게 잘 가라고 하면 돼요. 아니 언니 제가 좀 누굴 사귀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제 이상형이 좀 특이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술충 좋아해요. 제가 끼리끼리 사이언스 모토 상고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연락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연락 레파토리가 밑에 반복이에요. 뭐해? 나 밥 먹어. 그렇구나. 1시간 뒤 보고 싶어. 나도. 이런 대화 너무너무 질리고 도파민도 없고 낭만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고 진짜 질려요. 그런데 사랑이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진짜 뭘까? 이상하게 진짜 기타 치고 약간 몽상가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제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낭만주의자가 좋은데 현실은 위 대화 반복이라 너무 질려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질려서 그냥 씹고 대충 끝낸 적이 더 많음. 제 생각을 바꿔야지 이 시대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꿔야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제 이상형이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백날 첫날 이런 사람이더라도 사실 그때그때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꽂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꼭 이상형이 아니면 더 꽂히는 거 아시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너드남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비슷한 레파토리의 대화가 질린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꽂히는 사람과 이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모해라는 거를 마음에 안 들고 안 끌린 사람과 모해는 그냥 질릴지 몰라도 내가 너무 꽂히는 사람과의 모해는 그냥 너무 설레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설렐 거예요. 그 꽂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언니 나는 고3인데 고1 전 썸남을 못 잊겠어. 진짜로. 아니 얼굴이 너무너무 내 취향이라 지금 썸 깨진 지 4개월 됐는데 못 잊고 앉았다. 성인 되는 애가 지금 고1 애기한테 이게 뭐하는 짓인지 현타 오는데 걔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띵. 참 참고로 같은 학교.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봄. 억한우 내 인생 억한우 진심 억한우. 지금은 이제 곧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잖아요. 성인과 미자의 연애는 저는 정말 비추천을 합니다. 왜 정말 19살과 20살은 정말 너무너무 다른 나이예요. 썸이 깨진 지 4개월이나 됐으면은 실상 상대는 정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근데 못 잊겠으면은 저 같으면은 후회 없이 그냥 연락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까이더라도 뭐 어때? 라는 마인드로 하지만 우리 사귀지는 말자. 우리 더 좋은 남자를 찾아보자. 알겠지? 파이팅. 언니 저 올해로 19살이 된 고3 학생이에요. 저는 2학년 1학기 기말을 말아먹은 이후로 정식 파이터로 1년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본 육모를 망했어요. 처음에는 제 성적이 제일 속상했는데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나쁜 딸 같지만 중학생 때부터 압박을 받고 진로를 고민할 틈 없이 공부만 해온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담임쌤이랑도 상담했는데 대학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더 좋으니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라는 미션을 받고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말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언니는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고3 생활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싶은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을 이 사연자분 말고도 많은 고등학교 3학년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온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은 절대 헛되이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근데 휴학을 한 이유가 과랑 안 맞아서 휴학을 했고 저는 입시를 열심히 하고 갔음에도 이것처럼 주변에도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자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학교를 간 과랑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를 한 학기밖에 안 다니고 휴학을 했고 자퇴 생각까지 있는 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간 거를 후회를 하질 않습니다. 대학교를 감으로써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를 안 갔으면 아 가볼걸 뭔가 남들은 다 대학 갔는데 나도 가볼걸 이라는 그 후회를 안 남긴 게 저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은 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사실 전부 거의 다 대학을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응? 이 학교를 왜 다녀? 싶은 정도의 학교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자신이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딱 하나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4개월 동안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서 4개월 후에 내가 20살이 됐을 때의 내가 지금의 시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이라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정말 그리고 모든 노력이 헛되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앞으로 살면서 꼭 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누구나 하는 고민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이렇게 사연을 다 읽고 왔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고민상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